자, 스위스에 최근에 징병 대상을 여성까지 확대 적용하자라는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압도적 표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 유럽 국가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전쟁의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좀 남성들만 가지고는 병력이 부족하니까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 또 한편에서는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럼 뭐 여성들까지 다 군대 가면 출산 문제는 이게 어떻게 하냐 저출산은 심각한데 이러면서 또 반대 의견도 나오고 이 여성 징병에 대한 논란이 유럽에서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일단 뭐 스위스에서 여성 징병제 국민투표가 큰 표차로 이제 부결이 됐는데 이걸 제안한 사람도 여성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군대를 가야 한다 뭐 주장한 사람도 여성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맥락이 나오던데 그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 처음에 이 스위스에 여성징병제 찬성한 국민투표를 올린 사람은 노에미 로텐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37살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은 2013년에 시민복무라는 시민단체를 조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여성도 징병 대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이 스위스는 이제 국민들한테 1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등록을 하면은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로 올릴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복무라는 시민단체에서 2023년부터 이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네. 그래서 이 개정안을 이번에 올리게 된 거였는데요. 이 시민복무에서 주장하는 거는 지금 스위스 헌법 59조에 나와 있는 이제 징병 대상은 완전히 남성으로만 나와 있는데 남성 시민권자에서 이제 여성까지 확대를 하자. 모든 시민권자로 바꾸자. 그 헌법에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 모든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를 하자. 예,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여성은 자발적 복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성별과 관계없이 이제 시민권자 모두 가는 걸로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근데 이 로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고 네. 또 본인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군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트럭 운전병으로 제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주장하는 게 여자들이 군대를 가야 네. 진정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주어진다. 어허. 그리고 또 군대에서 남자들만 갖게 되는 뭐 특수한 인간관계 그리고 조직 생활 경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들도 그게 있어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 면에서는 아주 그냥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여성한테도 달라라고 이 군 관련해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거군요. 예, 반대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군대를 가는 게 오히려 권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관련해서 스위스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심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진정한 남녀 평등을 위해 군대를 가자, 그리고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 뭐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주장은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도 이제 있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오히려 한 그 200년도 넘은 그때도 이런 주장이 있었군요. 예, 여성 정치인들이 좀 주장을 했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럼에도 지금 대부분 여성 단체들에서는 이 제안에 좀 많이 반대를 했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스위스에서는 남성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령층 남성들이 굉장히 큰 거부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국민 투표 결과 84%의 반대안이 나와서 부결이 되는데요. 아, 84%면 뭐 정말 압도적 표차로 부결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표결이 되기 전에 스위스 정부에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성들의 가사 노동이나 육아에 집중할 시간을 이제 병역으로 뺏길 경우에 네. 중장기적으로 저출산이 더 심화가 돼서 결국에 국익이나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성명을 냈었는데요. 네. 이제 가뜩이나 이제 유럽 전체가 저출산 문제가 심한 상황에서 여성 인력이 군대에 가는 거는 전반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던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성의 역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과 이 이른바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남녀 평등 차원에서 여성도 군대에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맞붙었던 그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징병제는 압도적으로 부결된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아마 저희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지난 여름인가요? 그 덴마크에서는 여성 징병제 이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스위스 경우와 스위스는 압도적으로 부결됐는데 덴마크는 또 찬성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어떤
있을 것 같은데 배경이 덴마크에선 이런 뭐 반대 이런 게 없었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스위스랑 덴마크에서 시행하는 징병제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내용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용어 자체는 둘 다 징병제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네. 덴마크는 사실 이제 상비군 자체 숫자가 적습니다. 아하. 이제 덴마크는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나라인데 이제 지금 상비군은 한 2만 명 정도 수준이고요. 1년에 이제 4천 명에서 6천 명 사이 이제 18세 이상 성인 남녀 중에 징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체 검사는 남녀 모두 받긴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군에 가기 적합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이제 10%가 안 되는 인력만 선발을 해서 뽑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징병제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상 지금 얘기 들어보면 징병제 우리가 생각하는 징병제랑 차이가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두가 군대를 가는 게 아닌 상황인데요. 네. 이게 사실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인 노르웨이나 스웨덴도 이제 거의 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위스는 입장이 아예 다른데요. 네. 스위스 징병제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여기 말 그대로 거의 다 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직업군인인 장교의 숫자는 한 4천 명 정도 되지만 이제 정규군 병사는 15만 명이 넘습니다. 아, 덴마크보다 한 7배 많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인구는 한 900만이 채 안 되는 상황인데 병력 숫자 자체는 뭐 프랑스, 영국, 독일이랑 맞먹을 정도로 많은데요. 사실 스위스는 신체 검사 받은 남성은 뭐 우리나라처럼 거의 대부분 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큰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덴마크는 여성 징병제 발표가 있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안 가기 때문에 큰 이제 반발이 크지 않았는데 스위스는 이게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여성들도 거의 다 뽑혀서 가야 아, 예, 그런 상황이라 거의 아마 대부분 예, 가야 하는 스위스와 아주 일부가 가는 덴마크의 차이 거기서 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스위스랑 덴마크가 처한 안보 환경 때문에도 좀 차이가 있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덴마크는 사실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지금 뭐 육지로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발트 해상에서 러시아와 바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 네. 이에 비해서 스위스는 사실 동유럽하고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제 거의 서부 유럽 지역의 내륙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러시아와 우리가 직접 부딪힐 일도 없는데 여성 징병제까지 하는 건 과하지 않냐 아, 이런 지금 의견이 많았던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는 정도 자체가 좀 많이 달랐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덴마크, 특히 스위스의 경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이 여성 징병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네, 이 여성 징병제 자체를 두고서 다른 나라의 발표가 날 때마다 가장 크게 뉴스가 나는 나라는 지금 독일이라고 합니다. 독일. 예, 독일이 지금 유럽 나토군의 중심 기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동유럽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전체적인 병창기지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병력 증강도 가장 많이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독일 정부는 2027년부터는 이제 자원 병사가 부족하면 남성들은 그 부족한 숫자만큼 강제 징집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상 징병제 부활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젊은 남성층들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그럼 왜 남자만 가냐 지금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성도 가야 된다 이런 예, 얘기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독일군의 경우에는 지금 여성들도 자발적 군복무가 가능한 상태다 보니까 네. 여군이 생각보다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지금 독일군 전군이 한 18만 명 정도 되는데 2만 5천 명 정도가 여군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 18만 명, 2만 한 13, 14% 정도 되는 거네요. 꽤 비율이 예, 높은 그렇습니다. 편이네요. 다시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비율상 적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독일에서는 어차피 여군도 이렇게 많은데 왜 여성들은 안 가고 뭐 신체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안 가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남성들이 들고 일어난 상황이고요. 이제 일부 여성 단체들도 이제 아까 스위스의 그 단체들과 비슷하게 여성들도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단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젊은 여성들 그리고 여성 단체들은 이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 여성 징병제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력이 부족하다고 여성들까지 강제 징집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역시 저출산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성까지 징집을 하게 되면 사실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 지역은 이제 분쟁 지역이다 이거를 공인을 하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외부 투자나 이제 음. 대외 이미지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는다는 건데요. 음, 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남북이 분단한 상황이고 대치로 인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남아있듯이 네, 이제 만약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다 이러면서 대외 투자가 이제 적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여성 징병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반론도 지금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과거에 어쨌든 2차 대전, 1차 대전 그런 경우가 있듯이 이제 독일의 이른바 재무장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 뭐 이런 것이 그 여성 징병제를 계기로 또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지금 이현우 기자 얘기 듣다 보면 이게 다른 나라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 여성 징병제 그걸 둘러싸고 여성도 뭐 가야 된다 아니다 이 논란이 좀 제기가 좀 됐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방 상황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또 실제로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고 또 남녀 평등 문제가 예전보다 굉장히 첨예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쉽게 해결책이 나올 걸로는 예상이 안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각국 입장들에서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사회적인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일단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여성징병제가 이제 다른 나라들도 뭐 실시하고 싶다고 갑자기 실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징병제가 뭐 바로 입대 영장만 보내고 이제 바로 총을 주고 훈련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십만 명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창 이제 경제 활동에 이제 힘써야 되는 네. 젊은 산업 인력들을 대거 방위력에 돌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마 그 실제적으로 그 근무 환경 시설이나 이거 설치하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여성들을 대규모로 이제 징병을 하게 된다면은 뭐 숙소 그리고 그렇죠. 생활 편의 시설 이걸 갖추는 일부터 해서 그 결국에는 이 훈련 교관들을 남성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성 교관을 상당히 많이 뽑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건국 초반부터 남녀 징병제를 실시했던 이스라엘의 경우에서도 여전히 이제 80년 가까이 운용을 해왔음에도 여러 지금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예 그거를 안 했던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하긴 상당히 어렵다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하마스와의 교전 직전에 하마스가 국경을 침범을 했을 때 이제 여성 정보대원들이 이 침공 위험성을 상부에 알렸는데 아, 이거를 이제 남성 상관들이 여군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무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하. 이제 이런 이제 남녀 차별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쳐 나가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것들도 전부 사회적인 비용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엄청난 사회적 논의가 먼저 진행이 돼야 이게 실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성 징병제 뭐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실화하기에는 정말 넘어야 될 벽이 굉장히 많고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지금 이현우 기자가 설명드린 대로 사회적 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글로벌 이슈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